안녕하십니까. 권준욱TV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융합보건의료대학원의 감염병 역학을 전공하고 있는 권준욱 연구교수입니다. 오늘은 주말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와 트럼프 대통령의 격한 그런 상호 정상회담을 보면서 신종감염병 증가 요인 중에 이런 요인들이 있음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 잠깐 보시면은 제가 이제 감염병 역학 때 강의하는 신종감염병의 증가 요인 중에는 예를 들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인구가 늘거나 또 여행이 많아지거나 기후가 변화되거나 등등 동물들의 이동이라든지 금방 아마 짐작이라도 되실 수 있을 텐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 중에 전쟁, 파괴, 정치 변혁, 생물 테러 이런 요인들도 신종 감염병이 늘어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지금 보여드려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대인의 탄생이라는 책을 통해서 해방 전후로 또 해방 후에 독립 이후 정부 수립 초기부터 쭉 우리나라의 여러 의료 체계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현대인의 탄생에서 제가 이제 인용을 한 겁니다만, 1945년 해방 이후에 미 군정 시대에 전국적으로 그 당시 이 전체 인구 약 3천만이 채 안 되던 시기에 유랑하는 인구, 일정한 거주 없이 돌아다니는 인구가 한 280만이나 되고, 그러다 보니 1946년에 콜레라가 유행했었다고 합니다. 1946년이면 해방된 후 1년 채 안 된 시기에 5월부터 7월 사이에 한 6천 명 이상 환자가 발생해서 반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1948년 10월 같은 경우는 정부가 수립되었죠. 두창, 발진 티푸스, 디프테리아, 제기열 등 이런 거는 이제 밀집된 생활을 하거나 위생 상태가 안 좋거나 할 때 유행이 가능하고, 1949년 초에는 어김없이 또 인플루엔자도 유행을 했었습니다. 보통 해방 후에 이제 정치적인 혼란기에 정부 수립이 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안정을 되찾으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름의 보건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깔려야 되니까, 그 시기에 3대 만국병이라고 불렸던 것은 뭐였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핵, 성병, 마약 중독, 이 세 가지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엠팍스의 유행도 사실은 이런 것과 유사합니다. 이런 체계가 흔들리거나 억눌렸던 생활이 풀리거나 이런 정치 변혁기에는 성병도 많이 유행을 하고 마약 중독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생물 테러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 잠재적으로 일반인들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연구자 그리고 이러한 병원체를 관리하는 기관이나 그 관리자들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생각이 이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종 병원체를 창출하려는, 그걸로 인해서 다수의 희생을 노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 1984년 라제니쉬 운동가들이 지역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지역의 샐러드 바를 병원체로 오염시킨 일도 있었고, 유명합니다만 9.11 테러 직후에 탄저 포자를 우표물에 심어서 공격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는 자살을 했습니다만, 그림에 나온 브루스 어빈스라고 국방부 산하 병원체 관리 연구소의 연구원인데, 아마도 이 사람이 9.11 후 탄저 포자 테러의 주인공으로 의심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신종감염병 증가 요인이 됩니다. 아마 우크라이나도 지금 러시아도 그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 변혁 또 전쟁을 겪은 그 시기에 각종 감염병이 늘어나고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 사실은 USAID를 비롯한 각국의 국제 원조 지원 기관, 그리고 WHO가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이 거기서 발을 빼거나 자국 내 기관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 이런 부분이 좀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말씀 오늘 공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